자, 요건데 지금 문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요 좌표 표면 2의 점 A는 12,K와 Y는 마이너스 2x 위에 두 점 BC가 있는데 요 BC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원점이고 요 C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 요 C의 좌표가 A, B일 때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일단은 시작을 어떻게 할까요? 요 지금 y는 마이너스 2x 위에 두 점 bc라고 했으니까 bc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bc를 뭐라고 둘까? 일단 내가 요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원점이게끔 하나 잡아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 b가 있고 여기 c가 있는데 얘가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원점이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좌표를 뭐라고 잡는 게 좋겠어요? 요거 x축이라고 x좌표들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x좌표를 p라고 한다면 요게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x좌표는 원점이니까 0이잖아요. 그럼 여기 x좌표는 뭐라고 잡는 게 낫겠어요? 여기가 p예요, 길이가. 여기가 3p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x좌표를 마이너스 3p라고 잡자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1대 3의 길이가 되기 위해서는 얘를 p라고 놨을 때 요 b의 x좌표를 마이너스 3p라고 두면 되고 요 지금 b랑 c가 전부 다 요 직선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p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p가 되고요. 그다음 여기다 마이너스 3p를 집어넣으면 6p가 돼요. 맞아요? 이렇게 일단 좌표를 두는 게 처음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얘는 그냥 원점입니다. 그럼 내가 그냥 3대 1이 되게끔 임의의 점을 잡은 거고 요 C를 뭐 하라 그랬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 C를 대칭 이동한 점이 무게중심이 된대요. 이 무게중심이 뭐가 되냐면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XY 좌표가 바뀐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2P, P가 되는데 이게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다? 그럼 일단 삼각형을 봤을 때 요 A라는 게 12,K고 그 다음 B라는 게 마이너스 3P, 6P고 그 다음 C라는 게 P, 마이너스 2P인데 얘네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한다면 요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했죠? 요 세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눴죠. 그래서 12 더하기 P 더하기 마이너스 3P를 해서 3으로 나누어 준 값이 요거 X좌표인 마이너스 2P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요 세 개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저기 무게중심이랑 같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다 3을 곱해버리면 요거 마이너스 2P입니다. 요거 더하기 12가 마이너스 6P가 돼서 요거 넘기면 4P가 마이너스 12가 되므로 P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P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다 나왔습니다. 뭐가 다 나왔냐면 요 C의 좌표가 마이너스 3,6이 돼요. 그러면 K는 뭐죠? K는 요 A좌표였는데 A좌표도 그럼 찾아야죠. 요 무게중심의 Y좌표가 마이너스 3인데 얘도 똑같이 K랑 여기 6P랑 마이너스 2P를 더해서 요걸 더해서 3으로 나눠준 값이 이거예요. 근데 P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거 4P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2죠? 그럼 마이너스 12 더하기 K를 3으로 나눠준 게 역시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요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12 더하기 K가 되므로 K가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럼 A가 뭐냐면 요 C의 좌표가 AB였으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B는 6, 그 다음에 K는 3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54 이렇게 나오겠네요. 예, 좀 어렵네요. 예. 그나마 이 정도면은 이제 내신에서도 어려운 편에 속해요. 왜냐면 일단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뭐 이게 바로 딱딱딱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뭐 이렇게 해볼까 해가지고 일단 BC의 좌표를 저렇게 두고 시작하는 것도 일단 어렵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는 과정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X좌표랑 Y좌표가 다 있으므로 계산이 조금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신으로 나와도 요 단원에서 내신으로 나와도 요 정도면 어려운 편입니다. 네. 다른 거에 비해서 또 14번이요? 네, 이거 정리하고 할게요. 14번. 지금 여기는 2학기 중간고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가 이제 겨울방학 동안 공수 1, 2를 일단 한 번은 다 보고 이 공수 1에 이제 중간고사 범위까지 실력까지 하면은
이게 선생님의 사실 개인적인 목표였고요. 지역인 거의 다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또 3월 들어가면 뭐 이것저것 하느라 바쁩니다. 고등학교도 적응하고 선생님들 잔소리 듣고 모의고사 보고 수행평가 하기 시작하면 이 중학교 때보다 이게 중학교 내신은 사실 고등학교 하는데 사실 크게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그런 것도 있어.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안 좋아서 다시 1학년으로 재입학한 애들도 있어요. 예, 그런 애들 천안 애들 은근히 많아요. 예, 그런 애들 많아요. 뭐 의대 가고 싶어가지고 뭐 영어 4등급 나와가지고 나머지 다 1인데 좀 아쉽지 않냐 이러면? 그래서 의대 가고 싶다고 다시 1학년으로 입학합니다. 예. 14번이요? 14번은 요 지금 요 X축 위로 움직이는 어떤 P에 대해서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요 3,2고요. 3,2가 A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5,4라는 게 요 B라는 점인데 요 X축 위로 움직이는 P라는 점에 대해서 요 P랑 PB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얘는 움직이는 점이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얘도 이제 빈출이에요. 빈출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뜻인데 자 얘가 이거 더하기 요게 최소가 되려면 요 길이랑 똑같게끔 이 B라는 점을 여기에 대칭 이동을 시켜봐요. 밑으로. 그럼 밑으로 대칭 이동 시켰다라는 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켰다라는 얘기죠. 그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5, 마이너스 4로 바뀝니다. 맞아요? 그러면 내가 그림은 좀 그런 것 같진 않지만 요 세모 두 개가 서로 길이가 같아요. 대칭 이동했으니까. 맞아요? 좀 더 밑으로 내려왔어야 되긴 하죠. 그러면은 내가 요 PA 더하기 식으로 쓸 땐 이거예요. 요 B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PA 더하기 PB의 길이는 요 PA 더하기 PB 프라임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맞죠? 요 PB랑 PB 프라임 길이가 같으니까. 그럼 얘는 언제가 최소냐면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A, B 프라임보다는 길이가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즉 요게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P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의 값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의 합의 최소값은 바로 A, B 프라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3,2랑 5, 마이너스 4니까 5 빼기 3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 빼기 2의 제곱의 루트. 요게 이제 요 거리의 최소값이 된다는 거죠. 그럼 2의 제곱이니까 4고요. 6의 제곱이니까 36이라서 루트 40. 루트 40이면 2루트 10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 뭐라고 하죠? 저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애들이 착각하는 게 요게 최소고 요게 최소일 때가 최소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못 구하고요. 일단은 요게 대칭 이동을 시켜서 일직선을 만든다가 중요한 거예요. 일직선. 알겠어요? 일직선으로 만들어 줬을 때가 이제 최소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일직선으로 만들었을 때가 최소다. 또 없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할 거는 집합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고요. 이제 사실 제일 어려운 고비를 끝냈어요. 그래서 집합부터는 또 쉽습니다. 근데 이제 집합이랑 명제를 넘어가도 돼요? 예, 집합이랑 명제를 배우는데 요 집합은 좀 쉬운 편이에요. 쉬운 편이기 때문에 잘 들으면 이제 앞에 걸 몰라도 여기 부분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평면좌표, 직선, 원방, 도형의 이동 여기서 배웠던 내용을 몰라도 여기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럼 일단 집합이라는 게 뭔지부터 얘기를 해줄게요. 이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모임이에요. 그럼 어떤 것들의 모임이냐면 우리가 모임을 정할 때 대상이 불분명하게 좋겠어요? 분명하게 좋겠어요? 분명하게 좋겠죠.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합니다. 이 집합을 영어로 하면 셋이에요. 혹은 이제 맨치 이렇게 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천안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 뭐 머리가 긴 학생들의 모임. 이건 집합인가요? 아니죠. 머리가 길다라는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하지만 뭐 머리가 30cm 이상인 학생들의 모임은 맞아요. 오케이? 뭐 잘생긴 학생들의 모임 이거 집합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반에서 뭐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집합 아니잖아요. 근데 키가 제일 큰 학생들의 모임, 이건 집합일까요?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최상급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걔를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합은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 영어 대문자로 써요. 그래서 요 안에 이제 중괄호라는 걸 이용해서 A, B, C, 뭐 1, 2, 3 이렇게 씁니다. 요게 이제 이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하나하나를 뭐라 그러냐면 이 집합의 원소라고 해요. 이 집합의 원소, 엘레멘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요 A라는 원소가 집합 A의 원소고 D라는 원소는 A의 원소가 아니죠. 그럼 얘를 이제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A라는 원소는 집합 A의 원소다. 그럼 이렇게 삼지창을 써요. 삼지창. 이해했어요? 다시 요런 기호를 씁니다. 요런 기호. 이렇게 생긴 거. 여기 써 있죠. 여기. 어디 있어요? 요거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A가 원소면 이렇게 쓰고 요 방금 D라는 거는 집합 A 원소가 아니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게 이 슬래시가 이렇게 돼 있든 이렇게 돼 있든 뭐 크게 상관없지만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했죠? 그래서 이거는 뭘 뜻한다고요? A라는 원소가 집합 A에 속한다. 얘는 속하지 않는다를 뜻한다 그랬어. 그 다음 중요한 거 봐봐. 중요한 거 뭐가 있냐면 요 A라는 원소가 집합 A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때 요 A라는 거에 뭔가 붙지 않아요. 붙지 않는다는 얘기는 요 집합 A에 중괄호가 쓰여져 있듯이 요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소괄호를 쳐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렇게 쓰지 않고 요거는 엄연히 다른 표현이에요. 얘는 뜻하는 게 뭐냐면 A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A가 A의 원소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 배웁니다. 이해했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원소날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부터 5까지의 자연수를 나타내주는 집합, 1부터 5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을 쓰고 싶어요. 1부터 5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쓰는 거를 원소날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얘를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x는 5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나타낸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제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소날법, 하나는 조건제시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봐봐. 요 조건제시법의 요 앞에는 뭐라고 읽냐면 요거 뭐라고 읽을 것 같아? 짝대기를. 요 짝대기 뭐라고 읽을 것 같아? 바라고 읽어요. 바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x바 x는 5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지. 그럼 요 x라는 원소들이 집합 A의 x라는 값들이 집합 A의 원소예요. 근데 요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x여야 돼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원소날법이랑 조건제시법으로 돼 있는 것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볼래요? A라는 게 예를 들어 x제곱인데 요 x가 1, 2, 3이래요.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져 있는 거를 원소날법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요 집합 A 원소가 뭐가 있을까요? 1 있죠. 또 요 x는 1, 2, 3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요 집합 A 원소는 x제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의 제곱인 1이 될 수 있고요. 2를 집어넣었을 때 2의 제곱도 원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의 제곱인 9, 요것도 이제 원소가 돼서 1, 4, 9가 바로 집합 A 원소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게 원소입니다. 조건제시법으로 쓰여져 있을 때 요게 원소인데 요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값들을 쓰면 이게 원소날법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내 말 이해합니까? 예. 이해하죠? 네. 뭐 쓸 건 없는데.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집합의 포함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즉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 칩니다. A라는 집합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뭐 사각형으로 그려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요. 요 안에 이제 1이랑 4랑 9라는 원소가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 집합 A라는 거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빨리 와요. 제일 가까이 살 것 같은데. 빨리 안 올래?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다라고 하면은 요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준환아 지금 뭘 설명했냐면 집합에 대해서 설명했거든? 집합은 뭐냐면 집합이 뭐라고 미나야? 정의가? 집합의 정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줄래? 대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이렇게 얘기해 줘. 다시 뭐라고? 대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준하나? 그럼 잘생긴 학생들의 모임 집합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대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집합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봐봐. 하나는 원소나열법이고 하나는 조건제시법이야. 예를 들어서 원소나열법은 1, 2, 3, 4, 5를 나열한 이렇게 된 거. 이게 원소나열법이고, 요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씁니다. X바 X는 O 이하의 자연수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서로 똑같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요거 설명했어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삼지창 있잖아요. 이렇게 삼지창. 요게 뜻하는 게 뭐냐면 요 집합 A에 그러니까 A라는 원소가 집합 A에 속한다라고 쓰는 거고 이 여기는 D가 없잖아. 그럼 D는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어? 이해했지? 그러니까 지금 요거 설명했다. 이해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원소 개수인데요. 이 원소 개수가 유한한 거를 유한집합이라고 하고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한집합은 대략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유한집합 아무거나 얘기해 볼래요? 방금 얘기했던 거 있죠? 5 이하의 자연수들의 모임. 이런 건 유한집합이에요. 그럼 무한집합은 뭐예요? 자연수들의 모임. 이런 거 무한집합이죠. 원소가 무수히 많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공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보다 작은 자연수들의 모임. 이런 거 있어요? 없죠? 그러면 공집합은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봐봐요. 아무것도 없게 써도 공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이거 마치 뭐처럼, 이거 뭐라고 읽어요, 여러분들? 이거 읽어봐요. 못 읽어요? 파이라고 읽어요, 파이. 알겠어? 모르면 적어두세요. 파이. 알겠습니까? 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는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공집합이 뭐라고?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들의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이 1, 2, 3, 4, 5인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이 그러니까 number of A거든요. 그래서 넘버. 그러니까 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거예요. 몇 개죠? 원소 개수 몇 개죠, 지금? 5개니까 이거는 5를 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호들에 대해서 새로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해했죠?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 부분집합인데 이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A라는 집합이 1, 2, 3이고요. 요 B라는 집합이 1, 2, 3, 4, 5입니다. 이렇게 써놨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아냐면 요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하죠. 그랬을 때는 요 집합과 집합 사이 관계를 얘기할 때는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하기 때문에 요게 A라는 집합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3개짜리는 원소일 때 쓰는 거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는 2개짜리는 그러니까 바가 2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나는 이지창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포세이돈이 갖고 있는 거 삼지창 알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이지창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이제 그 부분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근데 만약에 D라는 집합도 있어요. 이 D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 3, 4, 6이에요. 그러면 이 D랜다. C라고 할게요. 이 C라는 집합이 3, 4, 6이면 얘는 B에 속하지 않죠. 그럼 속하지 않으면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원소가 속해야지만 부분집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C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여기 D라는 집합도 있는데 이 D라는 집합이 또 1, 2, 3, 4, 5거든? 그러면 얘는 B라는 집합과 서로 똑같죠? 그러면 B는 D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면 맞는 말인가요? 자, B는 D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속해요?
속하잖아. 1, 2, 3, 4하고 여기 다 들어있잖아. 속하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반대로 써도 맞는 말이죠. D가 B의 부분집합이다. 맞아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요 두 가지가 만족이 됐을 때는 B라는 집합과 D라는 집합이 같으니까 요 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집합의 원소가 모두 다 같으면 두 집합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집합의 상등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B라는 집합과 C라는 집합은 다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자꾸 짝짝이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해하죠? 자,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용어들을 지금 익히고 있어요. 자,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진짜 부분집합이에요. 지금 방금 A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서 1, 2, 3이고요. 요 B라는 집합도 1, 2, 3이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집합이 1, 2일 때. 그럼 이때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라서 A랑 B랑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 C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C는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죠. 그래서 C는 A에 속한다 이렇게 쓰죠. 근데 C랑 A랑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까? 이랬을 때를 우리가 C는 A의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분집합이긴 부분집합인데 서로 같지 않을 때 그때를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A와 B는 서로 진부분집합은 아니에요. 서로 같은 집합이지. 알겠습니까? 이해합니까? 이해 어렵지 않죠?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자 한번 부분집합을 써볼게요. 자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1, 2, 3의 원소를 깜짝이야. 뒤에 앉으면 돼요. 1, 2, 3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집합이 있어요. 그럼 이 집합의 부분집합을 전부 다 써보고 싶거든요. 그럼 부분집합이 뭐가 있냐면 이들의 원소의 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이 전부 다 부분집합이야. 알겠어? 그럼 뭐가 있냐면 1만 가지고 있는 집합도 부분집합이 돼요. 자, 2만 가지고 있는 집합도 부분집합이 되고 3만 가지고 있는 집합도 되고 1, 2가 들어가 있어도 되고 1, 3 되고 2, 3 되고 그 다음 1, 2, 3 돼요. 그 다음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도 돼요. 알겠어? 그래서 이 부분집합의 개수가 지금 몇 개니?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지. 맞아? 8개잖아 지금. 그러면 이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를 크게 뭐로 나눌 수 있냐면 잘 봐봐. 요 1이 들어가 있거나 들어가 있지 않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 2도 2가 포함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거로 나눌 수 있지. 3도 포함되어 있거나 아닌 거로 나눌 수 있지. 그러면 1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는 거 경우의 수 두 가지. 2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거 두 가지. 3도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거 두 가지. 그래서 얘의 부분집합 개수는 여기 2의 세제곱 개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 3이 뭐냐면 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집합 A의 원소가 만약에 n개라면 그거의 부분집합이 몇 개라는 거죠? 집합 A 원소가 n개라면 그거의 부분집합은 몇 개다? 2의 n승계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몇 개냐면 진부분집합은 뭐라 그랬죠?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를 빼야 되니까 하나만 빼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하나만 빼주면 돼요. 이해하죠? 내 말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질문할게. A 집합이 1, 2, 3, 4, 5야. 그러면 내 질문에 대답해봐. 자, 1이라는 거는 요 집합 A의 원소다. 이렇게 쓰면 맞는 말이야? 이거 맞는 말이잖아. 1은 A의 원소 맞잖아. 이거 맞는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쓰면 맞는 말이야? 이렇게 쓰면은? 이건 틀린 말이라고 했지. 이거 틀린 말이야. 이건 맞는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될까? 얘는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지. 그럼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쓸 때는 삼지창이 올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이지창이 와야 돼.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해? 그 다음에 공집합은 요 A의 원소다. 이거 맞는 말이야? 이거 맞는 말이야? 이거 집합이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공집합. 맞아? 그러니까 얘도 틀린 말이야. 그럼 얘는 집합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거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해야 돼. 이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집합의 항상 부분집합이야. 알겠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자,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맞는 말인가요? A라는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 속하는 거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도 맞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NA는 뭐라고 쓴다고요? 얘는 원소가 5개죠. 이렇게 쓴다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라고요? 이거의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라고요? 그렇지.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인 2의 5제곱이 얼마야 얘들아? 이거 외우고 있어야지. 얼마야? 예? 얼마야? 32죠. 32입니다.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얘들아 2의 6제곱 얼마야? 2의 7제곱 128, 2의 8제곱 256, 2의 9제곱 이거 256, 2의 9제곱 2 곱해 빨리 512, 그 다음에 2의 10제곱 1024 여기까지는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어? 알겠어? 내 말 이해하니? 다시 얘기해볼까? 얘들아 256은 2의 몇 제곱이야? 아니야. 아니야. 8이야 8. 2의 8제곱이 256이야. 지금 외워. 자 128은 그러면 2의 몇 제곱? 7제곱. 자 2의 10제곱이 얼마라고? 1024. 이게 외우라고. 알겠어? 내 말 이해하죠? 내 말 이해하죠? 자 근데 또 재미난 거 하나 보여줄게요. 뭘 재미난 거 보여줄 거냐면 요 A라는 집합이 현재 1, 2, 3, 4, 5였어요. 그럼 요거의 부분 집합이 몇 개라 그랬죠? 5개라 했어요? 이거의 부분 집합. 부분 집합의 개수. 이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인 32라 그랬어요. 알겠어? 이게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야. 그런데 만약에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얘는 어떻게 될까?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1을 제외하고 2, 3, 4, 5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전부 다 1을 집어넣으면 돼. 그럼 몇 개겠어? 2에. 내 말 이해했어? 다시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란 1을 제외한 2, 3, 4, 5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서 부분집합을 구해서 거기다 1을 다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지. 그럼 2, 3, 4, 5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이 몇 개야? 2의 4제곱이지. 맞아? 2의 4제곱이 왜 나온 거냐면 원래 5였지. 맞아? 그럼 이 1이라는 원소 반드시 하나를 포함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빼기 1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2의 4제곱인 16개예요. 그럼 만약에 1, 3, 5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럼 2의 몇 제곱이겠어? 2의 1, 3, 5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럼 1, 3, 5를 빼주고 나머지 2와 4로 이루어지는 부분집합을 구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2의 5제곱에서 뭘 빼준다? 3을 빼줘서 4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또 뭐가 있냐면 1, 2는 반드시 포함. 그 다음에 3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런 것도 물어보거든. 부분집합의 개수.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조건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1, 2는 반드시 포함하고 3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1, 2, 3을 제외하고 4, 5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여기 오는 게 원래 전체 5개인데 반드시 포함하는 거 빼주고 포함하지 않는 거 하나 개수 빼주고 그래서 2의 제곱이라 역시 4개예요. 알겠습니까? 거기다 적어두세요. 이거. 그래서 반드시 포함하는 거랑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집합은요. 앞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형의 이동까지 다 몰라도 돼요. 그냥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준하나? 밀렸으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 그랬어요. 아니 너 도형의 이동부터는 돼 있어야 돼요. 알겠어? 몰랐어. 이제 좀 웃지 말고 어디 예비 소집일 갔다 왔어? 준영이 고등학교 어디랬지? 쌍용. 불당? 월봉. 쌍용 월봉. 고1이 여러분들 말고 이제 대소특강 듣는 애들도 있거든요, 화목에. 근데 걔네들은 고2랑 같이 들어요. 근데 이제 삼각함수를 어제 처음 배웠는데 같이 수업 들으면서 서로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값을 구하는 걸 막 하는데 그 동생 애한테 마지막에 시켰더니 걔가 제일 잘하는 거야. 그래서 막내가 내가 제일 잘해내 이랬더니 쟤 고1이었어? 막 이러더라고 애들이.
자, 됐죠?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를 풀어볼 건데, 아니야? 넘어가면 안 돼요? 문제 풀어볼 건데,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잘 대답하시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금방 풀 수 있어요. 이제 오늘만 하면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은 수업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계획표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계획표상에서는 월요일 날 있었거든요. 그거는 공휴일이 지정되기 전이었고 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모두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은 수업합니다. 알겠죠? 금요일 날 12시에 똑같이 오시면 돼요. 네. 명절 잘 보내시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어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 봐보세요. 답이 뭐겠어요? 1번에. 집합인 거. 우리 반에서 3원 한 번은 홀수인 학생들을 보면 요거밖에 없죠? 명확한 게. 네, 답이 4번이고요. 자, 2번.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의 집합. 그럼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집합 몇 개 나열해 볼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는 1 있어요. 1도 4로 나누면 나머지 1 맞습니다. 또 5 있고 9 있고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거 옳은 것을 찾으래요. 1번 맞아요? 틀렸죠? 3은요? 틀렸죠? 얘는요? 얘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이거 틀렸죠?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도 틀렸죠? 4, 4, 16이니까 이거 맞죠? 원소.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가요? 그러니까 원소면 이렇게 쓴다는 거야. 원소면 이렇게 쓰고 원소가 아니면 이렇게 쓴다고. 이게 끝이야. 여기서 필요한 개념은. 됐지? 넘긴다. 자, 3번. 자, 조건제시법으로 돼 있어요. 자, 100보다 작은 11의 양의 배수래요. 그럼 이거를 원소나열법으로 살짝 바꿔보면 11, 22에서 어디까지 가죠? 100보다 작은 11의 양의 배수. 몇 가지 가죠? 99까지 가죠. 그럼 얘는 뭘 뜻한다 그랬어요? 얘는 이 집합 A의 원소 개수를 뜻한다 그랬어요. 그럼 몇 개야? 9개예요. 그래서 답이 9입니다. 쉽죠? 숫자 세는 겁니다. 자, 4번 해도 되죠? 자, 4번은요. 지금 얘네들의 모든 원소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원소합을 구하려면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야 돼요. 자, 일단은 요 뒤에 있는 조건을 봤을 때 이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n제곱들의 모임이거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이하인 정수 뭐 있어? 0 있고 1 있고 2 있고 3 있지. 맞아? 그러면 그 집합 A라고 하는 거는 얘를 제곱한 것들의 모임이래. 뭐 있어? 0, 1, 4, 9. 됐어? 그럼 여기 모든 원소들하고 구하면 얼마야? 14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이해하죠? 자, 5번 볼게요. 자, 5번 보시면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얘는 뭘 뜻하는 거죠? 공집합의 원소 개수예요. 자,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걸 말한다고 했죠. 그럼 이거 뭐가 됐어야 돼요? 0이 됐어야 돼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거 틀립니다. 자, 2번은 어떻게 읽어야 되죠? 이거 잘 틀리거든, 2번? 그러니까 이거? 자, 얘는 뭘 뜻하는 거야? 2라는 원소 하나를 가지고 있는 집합의 원소 개수예요. 그럼 이거 n 이거 뭐겠어요? 이거 답이 이거는. 저게 얼마야? 값이. 일단 여기 얼마겠어? 이렇게 써 있으면 뭐라고? 2라는 원소 하나를 가지고 있는 집합의 원소 개수. 그럼 1이지. 1이야, 1. 얘 우변에 있는 것도 1이지. 그러니까 1이 1보다 크다 틀린 거잖아. 됐어? 그럼 요거는 뭐겠어? 이거는 뭐야? 앞에 있는 거는 값이 2잖아. 여기 있는 건 1이지. 그럼 2에서 1 빼주니까 1이 됐어야 돼요. 틀립니다. 알겠죠? 그 다음 4번은 1보다 작은 자연수 없잖아요. 그럼 원소 개수 0개 돼야 되니까 틀려요. 자, 두 자리의 5의 양의 배수라고 했어요. 그럼 두 자리의 5의 양의 배수 뭐 있죠? 10부터 15, 그 다음 어디까지 가? 95까지 가지. 얘는 5 곱하기 2거든? 얘는 5 곱하기 얼마야? 19지. 그럼 이거 원소 개수 몇 개야? 18개입니다. 2부터 19니까. 그래서 5번이 답인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요 5의 양의 배수들을 나열해 봤더니 10부터 95잖아. 그럼 요거 전체 개수를 세보면 18개라는 거죠. 알겠어요? 이해하죠? 자, 다시 넘겨서 이번엔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인데 이 1, 2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한 것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그럼 답이 몇 번이겠어요, 이거? 답 몇 번이겠어요? 잘 봐보세요. 자, 1, 2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한 거 답이 몇 번이겠어요? 네, 1번입니다. 5번 아닙니다.
자, 5번에 요거 틀린 거예요, 요거.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공집합은 그냥 요것만 쓰거나 아니면 요것만 쓰거나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요 뜻은 뭐냐면 얘들아, 봐봐. 내가 하나 더 알려줄게. 뭘 알려줄 거냐면 어떤 집합 A가 있는데 만약에 자, 이렇게 돼 있는 집합이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는 집합이 있으면 얘는 뜻하는 게 뭐냐면 이 집합은 2기호하고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야.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거의 원소다. 이런 맞을까 틀릴까? 이거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맞을까 틀릴까? 얘는 이거 맞을까 틀릴까? 이렇게 쓰면 이것도 맞아요. 이거는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2기호를 뜻하는 게 아니야. 얘는 맞을까 틀릴까? 이렇게 쓰면 맞을까 틀릴까? 얘도 맞아요. 얘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이 이거의 부분집합이다. 맞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해합니까? 근데 이렇게 쓰면은 맞을까 틀릴까? 이렇게 쓰면은 얘는 틀린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없잖아. 요 집합 안에 중괄호를 포함하고 있는 이렇게 생긴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 자, 2번 보시면 요 A라는 집합에 대해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답이 몇 번일 것 같아요? 잘 대답해 볼래요? 답이 몇 번일까요? 일단 0 없으니까 틀렸고요. 이거 집합인데 삼지창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1과 2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 맞죠? 틀렸습니다. 2와 4. 이거 맞네요. 자, 얘는 2, 3, 4, 5의 부분집합이 안 돼요. 왜냐면 A는 1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쉽죠? 예.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슝! 자, 12하의 소수들의 집합을 A라고 했습니다. A 한번 구해볼까요? 소수들 뭐뭐 있죠? 2, 3, 5, 7 말고 없죠? 그럼 이 원소가 4개잖아. 진부분 집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 원래 부분 집합이 2에 몇 개야? 2에 4승이지. 거기서 뭐 빼준다고? 1 빼준 게 진부분 집합이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이 진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해했어요? 그럼 이거 답이 얼마? 15가 되겠죠. 자, 4번 좀 전에 얘기한 거 나왔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자, 1번 맞아요? 자, 1번 맞아요? 여기 있잖아. 요거 맞아요. 얘는 공집합을 나타낸다 그랬고, 자, A, B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다. 요거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이 A 부분집합이다. 맞죠? 그러니까 3번도 맞습니다. 자, 얘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4번은. 4번 맞는 거 같아요? 4번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원소로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생겼으면 A의 원소다라고 써야 돼요. 만약에 부분집합처럼 쓰려면 5번처럼 써야 돼요. 얘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은 이렇게 써서 A의 부분집합이라고 써야지 5번처럼 쓰는 거고 4번이 틀린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막 헷갈리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해석만 잘하면 되니까 뭐 계산하고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너네 이제 수학이 앞으로 너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데 쓰이는지 모를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집합합니까? 안 하잖아요. 전혀 쓸모 없잖아요. 부모님들이 갑자기 부분집합 얘기하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 남자애들은 군대도 가고 하잖아요. 저기 조교 선생님한테도 물어봐요. 이 공군 갔대요. 내가 엊그저께 물어봤는데 이거 공군 간 거 알고 있었는데 보직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보직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전투기나 얼마 전에 제주항공 사고 있었죠. 그런 것처럼 얘네가 이제 비상 착륙할 때 이 좁은 공간에 착륙을 하면은 쭉 오다가 활주로가 길지 못하면 멈추지 못할 거 아니야. 이거를 강제로 멈추기 위한 뭐 이런 그 부서지는 것도 있고 뭐 천같이 해놓고 뭐 이런 것도 있나 봐. 그런 거를 정비하는 그런 데 들어갔대. 그래서 왜 거기로 들어갔어 했더니 인원을 제일 적게 뽑아서 되게 꿀보직인 줄 알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들어가는 건데 시험 보고 들어가? 했더니 직무적성 검사라는 시험을 본대. 그럼 그거는 뭐 하는 건데? 물어보니까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같은 거를 이제 시험 보는 거래. 근데 이제 뭐 수능처럼 난이도가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직무적성 검사라는 거를 나중에 취업할 때 볼 거거든요.
알아요? 모르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G사트라는 게 있어요. 예, G사트라는 거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 뭐 국어, 수학, 영어, 뭐 언어 추론 이런 거 있는데 이 수학 문제를 거기서도 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 나옵니다. 이런 거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수학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수원, 수투, 미적 이런 게 나오진 않지만 고1 정도의 수학은 충분히 나옵니다. 예. 쓸모가 많아요. 이 실수를 원소로 가는 집합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 그래서 내가 몇 등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네가 보직을 선택할 정도면은 잘 봤겠네 했더니 전체 2등 했대요. 공무 중에. 그래서 가르침 보람이 있구나 내가 이랬어요. 그래서 1등 못했다고 한 대 때렸죠. 2등이면 잘한 거 아니냐? 몇백 명 된다는데. 그러니까 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빨리빨리 풀게끔 나오는 게 직무적성검사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사실 학원 강사를 할까 삼성에 취업할까 하다가 사트 시험을 이제 원래 애들 막 준비한다고 막 1년 정도 준비한 애들 있거든? 사트는 몇 명 보는지 알아? 10만 명 봐요. 수능 몇만 명 보는지 알아요? 수능 약 50만 명 봐요, 현재. 50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 나이대가 약 40만 명 정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재수생 포함해서 50만 명 정도 보고요. 선생님 때는 수능을 70만 명 봤어요. 예. 근데 요 10만 명 본다는 건 굉장히 많은 애들이 본다라는 거죠. 예. 굉장히 많은 애들이 본다는 거고. 근데 손쉽게 통과합니다. 수학 잘하는 애들은. 예, 손쉽게 통과해요. A가 B의 부분집합을 만족하는 정수 A의 최대값하고 이 정수 B의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얘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얘는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자, 일단은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볼게요. 이 A라는 게 B에 포함이 돼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B라는 거는 A-2부터 그 다음에 B 플러스 3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 A라는 집합이 요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3이랑 3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 말 이해하죠?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잘 봐요. 요게 얘보다 작아야 돼요. 등호는 어떻게 될까요? 같아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 A-2가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잖아. 그럼 A-2가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다? 그럼 작다 했는데 같아도 돼요? 아니면 같으면 안 돼요? 같아도 되죠. 상관없죠. 같아도 돼요. 그럼 요 A는 요거 넘기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되는 거고 여기 볼게요. 여기 B 플러스 3이라는 게 3보다 얘는 이제 만약에 같으면 어떻게 되죠? 같으면은 얘가 3을 포함하지 못하니까 얘는 커야 돼요. 알겠어? 얘는 커야 돼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0보다 큽니다. 그럼 A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고요. B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도 1입니다. 그래서 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0이네요. 알겠습니까? 요 등호를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근데 이해 안 가면 안 되는데 이해 안 하고 그냥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준환 이해했어요? 어려운 내용이 없는데 이해를 못할 만한 게 요 A라는 집합이 B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수직선상에 그리면 요게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지 포함이 될 거 아니니 그럼 얘가 왼쪽에 있으니까 같아도 된다고 같아도 상관없고 여기는 B 플러스 요 안에 들어오려면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3이라는 게 여기 포함돼 있잖아. 그럼 얘네들이 같으면 3 때문에 포함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하는 거야. 알겠죠? 됐습니까? 이해했어요? 힘들어요? 아니, 힘든 표정이에요. 자, 한 자리의 소수. 아까 구해놨습니다. 뭐였죠? 2, 3, 5, 7 이렇게 되지. 근데 x가 소수가 뭔지 알지? 소수가 뭐야, 준하나? 0.1 말고 소수.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이게 소수예요. 맞죠? 그래서 x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했는데 이 원소가 3개짜리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이거 원소가 3개짜리인 부분집합 뭐 있어? 뭐로 이루어져 있으면 돼? 2, 3호로 이루어져 있으면 되지. 또는 2, 3, 7. 그 다음 또 뭐 있어? 2, 5, 7. 그 다음 또 뭐 있어? 3, 5, 7.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몇 개야? 4개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넘겨볼게요. 네, 중단원이고요. 여기 쉽죠. 그 다음 이제 집합의 연산인데, 지금 새로 집합을 배웠잖아요. 이 집합의 연산에는 일단은 뭐가 있냐면, 제일 첫 번째는 이제 합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기호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두 집합을 더하는 거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어떻게 쓰냐면, x라는 원소는 a의 원소이거나 그 다음에 b의 원소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그림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그림으로 생각하냐면 요게 이제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했거든.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써주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A 집합이 1, 2, 3이에요.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2, 3, 4예요. 그랬을 때 A 합집합 B를 구하라고 한다면 얘는 중복되지 않는 거에서 모든 원소를 다 써주면 돼요. 중복되지 않는 거. 그럼 1, 2, 3, 4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여기 지금 1, 2, 3이 있었지. 그리고 2, 3, 4가 있고 두 개가 공통된 게 2와 3이지. 여기 1, 4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집합의 포함 관계를 그림으로 간단히 나타낸 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요 합집합이라는 걸 근데 요거 읽을 때 원래 A 유니온 B거든. 근데 아무도 유니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심지어 모르는 선생님도 많거든. 그냥 A 합집합 B라고 읽어주세요. 알겠어요? A 합집합 B라고 읽고요. A에 속하는 거랑 B에 속하는 걸 모두 다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 합집합입니다. 여기 합집합이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뭐야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두 번째는 쓱 다 지울까요 그냥? 두 번째는 뭐냐면 교집합이요. 저 교집합. 자, 교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x가 a의 원소이면서 그리고 b의 원소가 되는 걸 말해요. 즉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나타내는 게 어디를 말하냐면 a와 b의 공통된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적혀 있던 거에서 2와 3이 a 교집합 b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소라는 말이 있어요. 이 숫자에서 서로소는 뭘 의미했죠? 서로소라는 게 숫자에서 뭐였어요? 2와 3은 서로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공약수가 1분인 수를 서로소라고 얘기했죠. 근데 집합에서는 이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를 이 두 집합이 서로소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이거 머릿속에 개념을 알아야 돼요. 집합에서의 서로소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요때를 서로소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거 먼저 얘기해 줄까요? 이거 먼저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이 집합의 연산 법칙에는 이거는 연산이야. 합집합과 교집합은 연산이고 연산 법칙에는 우리가 이제 다항식에서 하던 거랑 똑같은데 이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이 교환 법칙이라는 거는 말로 얘기할 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집합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이런 것들은 어떤 연산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합집합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집합은 합집합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리고 교집합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라는 거는 이제 같은 연산이 3개 있을 때, 항이 3개 있을 때 얘기하는 거죠. 얘를 먼저 하나, 얘를 먼저 하나 상관없다. 즉,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분배 법칙이 많이 쓰일 텐데, 요 분배 법칙은 요거랑 같이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얘 전개하면 A 교집합 B에다가 괄호치고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분배하는 법칙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얘를 묶어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 눈으로 익히세요. 얘도 마찬가지야. 이 분배 법칙은 연산이 서로 다를 때 A 합집합이라는 게 이렇게 분배돼서 A 합집합 B 그 다음 교집합 A 합집합 C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차집합이랑 여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걸 U라고 쓰거든요. 이 U라고 하는 걸 전체 집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 자연수들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럼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우리가 U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U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전체 universal set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전체 집합이고 그 다음에 요
여집합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쓰거든. 요 C라고 하는 거는 컴플리먼트, 보충하다 의미예요. 아까 내가 그 합집합을 유니온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런 건 모른다고 했지. 근데 이 A의 여집합의 C는 다 알아요. 컴플리먼트는. 그래서 얘는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 봐. 이 전체 집합 안에서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의 여집합을 벤 다이어그램 상에 나타내면 얘가 아닌 나머지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부분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집합 안에서 A가 아닌 것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여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차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에서 B를 뺀다라고 봤을 때 A 집합의 원소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합은요, 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해하시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더, 요 차집합과 교집합의 관계인데, 이 차집합과 여집합의 관계인데, A 차집합 B라는 거는 A 교 B의 여집합으로 쓸 수 있다 라고까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했죠? 그 다음 하나 더. 자, 여기 되게 연산의 성질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암기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들이에요. 암기하지 않아요. 암기하지 않고 잘 봐봐. A 교집합 A, 당연히 자기 자신이죠. A랑 전체 집합을 교집합하면 당연히 A죠. 공집합에 여집합하면 전체 집합, 전체 집합에 여집합하면 공집합. 너무 당연하지 않니? A랑 A 여집합을 하면 어떻게 돼? A라는 집합이 있어. 전체 집합 안에서 A라는 집합하고 A가 아닌 집합들의 모임을 합치면 전체 집합이 되는 거 맞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야.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는 알아야 돼요. 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A 합집합 B에 전체 여집합을 할 때 여집합을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A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반대로도 성립합니다. A 교집합 B 여집합은 안으로 들어갈 때 A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 B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봐봐요. 잘 대답해봐. 요 답이 뭐예요?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합을 쓰래요. 그럼 A 합집합 B 뭐예요? 1, 2, 3 중복된 건 한 번만 쓴다 그랬죠. 그럼 5 얘네들 합을 구하는 거거든. 그럼 얼마야? 5, 5, 1 더하면 얼마야? 준하나? 5, 5, 1 더하면 얼마야? 네, 답이 3번이죠. 자, 요거와 서로소인 집합 준하나 서로소가 뭐라 그랬어?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는 서로소라고 했지. 그럼 3, 5, 7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걸 찾아야 돼. 그러면 12의 홀수 3 들어가 있어. 5의 배수 5 되면 안 돼. 8의 합수 1, 2, 4, 8이네. 얘가 답이죠. 5번. 알겠어? 개념만 알면 풀 수 있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3번 보시면요. 요 A 교집합 B 교C의 모든 원소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잘 봐봐. 지금 여기 뭐가 나와 있죠? A 교집합 C가 나와 있죠. A 교집합 C가 나와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이 집합의 교환 법칙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결합 법칙의 성질에 따라서 A 교집합 C 교집합 B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10보다 작은 자연수들의 모임이니까 1, 2, 3, 4, 5, 6, 7, 8, 9죠? 그거랑 B와의 교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얘네요. 12를 제외한. 그러니까 얘를 쓰면 뭐가 된다? 2, 5, 7, 9가 되겠다라고 쓴 거죠. 그럼 얘네들의 모든 원소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0과 12의 합, 답이 22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합니까? 자,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게요. 전체 집합이 있어요. 이렇게 전체 집합이 조건으로 주어져요. 이거의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A의 여집합이 3호 구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여집합이 아닌 것들은 요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3호 9 뺀 1, 7이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얘네들의 모든 원소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8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쉽죠? 넘길게요. 자, 야, 6의 약수 뭐죠? 1, 2, 3, 6이죠. 그러면은 A 집합이랑 B 집합이 있는데요. A 차집합 B를 구하라고 했어요. 일단은 얘네들의 공통된 거는 1, 2, 3이 공통된 게 있고요. 여기 4가 있고 6이 있어요.
그럼 A 차집합 B가 어디를 뜻하죠? A 차집합 B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A 차집합 B는. 맞니?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 여기. 맞아?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다? 답이 몇 번이다? 이거다 라는 거죠. 알겠어? 쉽지? 자, 여기도 봐봐. A랑 B라는 집합이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다 그리면 끝납니다. 자, 일단 교집합이 뭐 있죠? 2와 6이 있네요. 그 다음 1과 3이 여기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 4와 8이 있니? 근데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래. 그럼 어디를 말하는 거야?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라고 했으니까 어디를 말하는 거야? 여기를 말하는 거 아니야? 여기랑 여기? 맞아? 그럼 1, 3, 4, 8의 합이잖아. 4, 4, 8, 8, 16. 답이 3번이죠. 알겠습니까? 답이 3번입니다. 이해하죠? 쉽죠? 엄청 쉬워요. 자, 여기 봐봐요. 이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이 보기를 다 일일이 해봐도 되는데 일단 느낌에 봐봐. 어떠냐면 요 A 교집합 B랑 C랑 합집합한 거잖아. A 교집합 B랑 C랑 합집합하면 저기 부분을 나타내는 거지. 그럼 여기 있나 한번 살펴보는 거야. 있어? 그렇지, 5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를 일일이 다 하지 말고요. 저기 어떤 집합을 나타낼까 생각해서 해보는 겁니다. 예. 자, 8번 볼게요. 8번 보시면 이제는 이제 집합의 연산 법칙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A 차집합 B, 차집합과 여집합의 관계가 뭐라고 그랬죠? A 차 B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 그랬죠? A 교 B의 여집합으로 쓸 수 있다고 한 거 기억나요? 이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쓸 수 있거든? 여기 그대로 써보자. 요거 합집합에 요 차집합은 A 교 B의 여집합으로 썼어. 이렇게 하고 교집합 B 이거 한 거야. 근데 얘 보면 어때? 얘는 뭐로 묶을 수 있어? 이거 분배 법칙을 통해서 묶을 수 있거든? 그럼 뭐로 묶을 수 있어? A 교집합으로 묶어봐. 그럼 뭐가 남아? A 교집합으로 묶으면 뭐가 남아? B 그 다음에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해? 여기까지 이해하니? 자, 그러면 B랑 B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뭐야? B랑 B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뭐야? 상상해봐. 뭐야? B랑 B가 아닌 거 합집합하면 뭐야? 전체잖아, 전체. 전체 집합이지. 전체 집합하고, 이게 전체 집합이라고. 전체 집합하고 A를 교집합하면 뭐야? 그냥 A입니다. 그래서 얘는 A가 남고 B가 남아서 여기가 A교 B가 남은 거예요. 그럼 문제는 다시 어떻게 간단하게 바뀌었냐면, A 교집합 B가 A구나 라고 나온 거예요. A 교집합 B가 A구나. 그럼 A 교집합 B가 A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A가 B 안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럼 A가 B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답이 2번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얘인데요. 아까 마지막에 있었던 거를 설명 안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요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거든. 요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A 집합의 연소 개수에다가 B 집합의 연소 개수를 더해서 요 교집합의 연소 개수를 빼주면 돼요. 자, 쉽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봐봐요. 빗금을 쳐볼 건데, 자, 첫 번째 빗금이 뭐냐면 여기 빨간색 여기를 말해요. A 원소 개수죠. 그 다음 두 번째 B의 원소 개수.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이 겹쳤지. 그러니까 요거 한 번을 빼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요 A 합집합 B 원소 개수는 요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요 그대로 집어넣어 볼까요? 자, 여기 NA가 얼마입니까? 15예요. MB가 24고요. 교집합은 4예요. 그러면 20을 더해줘야 되니까 답이 35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쉽지? 얘만 알면 돼. 요거 잘 기억해줘. 근데 벤 다이어그램 3개짜리도 있다, 얘들아. A, B, C 이렇게 한다. 3개짜리는. 3개짜리 이렇게 되니까 벤 다이어그램 3개짜리 나오는 것도 한번 문제 나오면 볼게. 자, 얘는 일단 이거 어떻게 할까? 어렵지? 요거 무슨 법칙 이용하면 바꿀 수 있어? 얘 보면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A 교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이다라는 무슨 법칙? 이게 무슨 법칙이었어? 사람 이름 나온 거 하나밖에 없었어. 뭐였어?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했다. 그럼 얘를 구할 거야. 자, 얘는 N, A, 교, B의 여집합의 전체 원소 개수를 구할 거라고. 그러면은
요 이거는 지금 결국 뭐냐면, 자, 어떤 거의 여집합의 원소 개수를 구하려면 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주면 돼요. 그럼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가 30개고요.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7개니까 답이 23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나요? 다시 NA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 집합에서 이 A 원소 개수를 빼주면 되니까 얘를 이용한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만 그릴 줄 알면 끝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요. A 합집합 B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도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겠습니다. 자,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근데 이 B의 원소 개수가 14개래요. 그 다음 A 차집합 B는 어딜 말하죠? 여기가 13개라는 거죠. 13개. 여기가. 맞아? 그러면 A 합집합 B는 뭐야? 여기가 13개고 여기가 14개니까 둘이 합하면 얼마야? 27개. 끝. 27. 걔는 쓸 필요 없어요. 너무 쉽네요. 예. 자, 4번. 자, 얘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일단은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요 A 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주자고 했습니다.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 건데, 자, 보통 전체 집합 안에 A, B가 들어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그려요. 그러면은 요 A 교집합 B가 원소 개수 15개고, 자, 얘는 뭘 말해요?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의 원소 개수를 말하죠. 그 다음 A가 20개니까 여기 5개예요. 그럼 A 교집합 B를 제외한 나머지가 30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 5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기 5개고 잠시만요. 여기 5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15개고 A가 이제 20개니까 여기 5개고 15개고 얘가 교집합의 여집합이잖아? 얘가 어디를 말하지? 그러니까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30개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 빨간색 친 게 30개라는 거야. 알겠어? 빨간색 친 게 30개.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가 5개니까 자, 여기 5개니까 여기 파란색 부분. 여기 파란색 부분은 지금 얼마냐면 25개예요. 25개. 그럼 A 여집합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파란색 부분 말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가 25개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만 잘 그리면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합까지 했고요. 여기까지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숙제예요. 여기 중단원까지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숙제니까 일단 요 중단원을 빼놓고 도형이 이동 안 했으면 도형이 이동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풀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예.